네, 여러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거, 에고가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고가 좋아하는 그 사랑은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순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에고는요, 이 세상, 나타난 세상은 음과 양이, 두 양극단이 서로 파동할 때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산과 물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항상 양극단의 두 가지 음양이 존재하죠.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홀로그램으로 두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필수로 존재하는 게 미움이에요. 내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이 작아요. 나는 미움도 작은 사람이에요. 밖으로 미움이 드러난 사람들 있죠? 사람 되게 미워하고 성격 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겉으로 엄청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속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에고의 세상, 관념의 세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서 무국이 될 때,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때 참 사랑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냥 사랑 그 자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허상이란 걸 보여드릴게요. 에고의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와 미움이라는 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인가? 누구를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옷 사주고 차 사주고 또는 둘이 연애를 하면서 그런 달콤한 감정만이 사랑인가?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통칭해서 사랑은 어떤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랑은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 사랑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분이 아주 나빠,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 상대를 기분 좋게 해.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어. 그럼 사랑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이 남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움의 상태는 뭐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미움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때 그건 미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수학 점수 70점 맞아왔어요. 풀이 죽어서 왔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수학 점수 70점 맞았다고 심지어는 때리고 또는 아주 기분 나쁘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쁘니. 이런 말을 해서 애를 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서 학원 끊어줄 테니까 학원 다녀. 그리고 자기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은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애는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로 왔어요. 70점을 맞았는데 콧노래를 부를 사람은 없죠. 굉장히 상처받고 절망하고 졌다고 느끼고 나는 패배자라고 느끼고 상처받고 왔어요. 그 기분 나쁜 상태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괜찮아, 무게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70점 밑에는 6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빵점도 있는데 너는 그래도 70점이나 맞았잖아.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우리 아들이니까. 앞으로 노력하면 돼. 그리고 좀 못하면 어떠니? 이렇게 안아주고 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뭐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연인 사이에 여러분 가끔 보면 싸우고 막 화내면서 너무 사랑한대 둘이. 심지어는 자기 버리고 떠났다고 가서 막 살인하고 그러죠. 그 여자 쪽 집 식구들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벌이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에고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애의 증이죠. 사랑만큼 미움이 존재하니까. 내 자식을 왜 미워하느냐?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느냐? 옆집 아이가 수학 점수 70점 맞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맞았나 보다 그러죠. 내 자식이 70점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 미움이 있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에고의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요. 네가 이러이러해야 돼. 내 자식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내 남편인데 돈을 이 정도는 벌어와야지. 내 부인인데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S라인에 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준을 정해놔요. 그래놓고 그거에 못 미치면 다이어트 시키고 돈 벌어라고 달달 볶고 학원 끊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해요. 에고의 엄청난 착각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죠. 에고의 사랑을. 참 사랑을 몰라요. 에고가. 왜?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음과 양이 파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과 미움, 애증이 빚어내는 하모니, 그게 사랑이거든요. 애고가 느끼는. 그 밖의 거를 몰라요. 이 두 개가 다 양극단이 소멸된 진짜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은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랑이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여러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면 여러분 어떤 상태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상태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없는 걸 줄 수는 없죠. 내가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인데 아이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부싸움에서 화났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보통 때 화 별로 안 낼 일도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또는 잘못하지 않아도 꼬투리 잡아서 막 화내잖아요. 자기가 사랑의 상태에 있어야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이란 파동에서 벗어나 있는 무국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애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달라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사랑해서 뭐를 사주고, 내가 미워해서 너를 때리고 욕하고, 이게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기쁨과 슬픔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게 바로 사랑인가 아닌가, 그걸 결정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희망에 넘쳐 있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희망에 넘쳐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느끼고 아주 긍정적인 상태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자신감이 솟고 용기가 솟고 감동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상태에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 있어요. 어깨는 늘어뜨리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푸념을 하고 나는 너무 불행해요 이러면, 이분은 미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숨 쉬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용기와 희망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도 미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자기 몸이 아플 때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데 세상이 행복할 수 없거든요. 세상 모두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파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보고 여러분 즐거워서 춤추는 분 없잖아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괴롭고, 특히 가족들은 마음이 많이 괴롭죠. 불행을 주고 있죠. 미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분별심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을 주고, 세상에게는 뭘 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니까 미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에요. 에고의 착각.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예요.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움의 상태에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미움을 줄 거예요. 내가 사랑의 상태에 있다면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사랑의 상태에 있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완전한 자기 내면의 본성, 참나, 내면의 신성을 회복한 사람만이 늘 사랑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외부에서 어떤 출렁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딱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괴로움을 겪는 파동이 출렁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미움도 그 미움의 표현 자체가 사랑이란 걸 마음으로 깨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외부에서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배신해도 그걸 다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듯이 배신받았다고 배신감 느꼈다고 배신을 주고, 질투받았다고 질투를 주고, 공격받았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여서 내가 소멸해서 사랑을 돌려줄 수 있죠. 내가 그 표현들이 전부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만이 그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참 사랑을 알려면 이 마음 공부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식에게 사랑 준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요새 현대사회만큼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왜 지금 현대사회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불우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아이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수행 모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당이 안 돼서 분노 조절장애 걸린 분들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사회 폭력이 곳곳에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멀리 보지도 마세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자식일 거 아닙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랑도 있죠, 애고가. 하지만 얼마나 사랑과 미움의 비율을 내가 쓰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게,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시간과 내가 이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해주고 스트레스 주는 시간과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세요. 학교 공부가 중요해서요. 학교는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 안 해서 손바닥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에고의 분별심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고 미워하기 위한 자기의 그 미워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머리에 분별심 에고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사랑으로 채워줄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머리의 관념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애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상태로 항상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미움받게 되죠.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거듭나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참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 여러분, 깨달음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미움만이라도 볼 수 있고 내 자식을 스트레스 받고 분노에 떨게 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미움만이라도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음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진실로 사랑을 주고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하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아이를 정말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느끼시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자기 마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그 마음을 교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